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반등한 뒤 일주일 사이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WHO는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비상사태를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에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임용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당대회 규칙으로 내분에 빠졌던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가 논란이던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를 철회하며 갈등 봉합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안보장사 하지 말라는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회의에서도 금리를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 열릴 회의에서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나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직원들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 2명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조업용 부품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발주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100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구글과 카카오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구글이 6월 초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두 회사 신경전이 극에 달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계속되는 긴축 압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1원까지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며 코스피는 어제 2% 넘게 폭락해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각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매달 공시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이 심야 할증제 도입 추진에 나섰습니다. 높아진 인건비를 물건값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에서 열린 2022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포럼에 인기 걸그룹 에스파가 미래 세대를 대표해 초청돼 약 2분간의 연설을 했습니다.